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부법 말고 직장인분들을 위한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책을 써서 공간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책도 지금 7권이 조금 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법학 서적들이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은 제 시간 관리 나름의 5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쭉 일정을 이렇게 하루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두시고 어떤 일을 할지 이런 식으로 짜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개수부터 세워요. 그 제 첫 번째 시간 관리 계명은 바로 개수를 세워라입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느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계산이 빨리 되지가 않는데, 일단은 일의 개수를 세서 이 추상적인 어떤 일이라는 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먼저 필요한 일이고요. 제 두 번째 계명은 일의 중요도를 파악하라입니다. 일을 내가 하다 보면은 뭔가 처리를 하는데도 일이 계속 쌓이고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의 중요도를 모른 채로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일의 중요도를 구별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관리 세 번째 계명은 일의 시급성을 계산하라. 이게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했다면 그 중에 조금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처리해도 무방한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또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쭉 적어보셔도 내가 한눈에 조금 일의 개수라든지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지 이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하면 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내 일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로 우리가 분류를 해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 순위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바로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다음 마지막 순서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거는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들보다 0순위로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처음에 제가 일의 개수를 먼저 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의 개수를 세는 이유는 내가 추상적인 일을 구체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과연 몇 개를 처리하면 내 일이 없어지는가를 체감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장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즉 일의 개수 자체를 줄여주는 그런 일을 먼저 처리하시는 게 내가 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어려운 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하시면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일의 개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서 내가 촉박함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0순위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일은 가장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 일의 개수 자체를 줄여주는 일을 어떤 일보다 빨리 처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5가지로 일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개수 자체를 줄여주는 일, 그 다음에 중요하고 시급한 일, 중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일, 시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5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만약에 동순위에 여러 개의 일이 놓여 있을 때는 그 중에 가장 내가 즐거움과 성취감을 많이 느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뭔가 이렇게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는구나, 사실 되게 당연한 말이네, 이렇게 느끼실 텐데 반드시 여러분 메모를 꼭 적어보셔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게끔 내 일을 적지 않으면 시간 관리가 잘 구체화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복잡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노트나 업무 일지, 수첩 같은 걸 꼭 들고 다니시면서 이 일을 어느 정도로 내가 처리하고 있는지 꼭 메모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메모하는 습관도 들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 5계명이, 이거 이제 구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방식인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나만의 데드라인을 설정해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9시까지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눈에 딱 띄게 스톱워치 형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걸 내가 볼 수 있게 꼭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2시간이면 2시간 설정해 놓고 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만 내가 그 일을 할 때 자극을 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벼락치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단기전이란 느낌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비약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일의 개수도 줄어들고 시간 관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5계명 이걸 일부러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제가 어떤 시간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하면은 시간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내 인생을 관리한다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을 허덕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